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슈퍼매치 진리배 한중 바둑리그 우승팀 대항전 시작합니다. 김성용 해설위원, 이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김성용 해설위원, 이성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꿈의 무대 한국 바둑리그와 중국의 갑조리그, 이 우승팀끼리 대결을 벌인다면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그 대결이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런 이벤트는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우승팀인 정관장 팀이 올해 지난해죠. 대단했죠.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그 중심 베이징 팀이 지난해 정말 대단한 성적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슈퍼매치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 대결 오더부터 아무튼 굉장히 지금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양대 리그인데요. 이번 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의기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협력합니다. 한국 바둑리그 우승팀 정관장 황진단과 갑조리그 우승팀 중심 베이징팀이 대결을 펼칩니다. 자, 오늘과 내일 1, 2라운드를 펼쳐서 우승팀을 가리게 되겠습니다. 네, 중국 룰을 적용했습니다. 덤은 7집 반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각자 2시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속기대국은 30초 초읽기 사용 후에 보류 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TV바둑 아시아 룰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는 4판의 대국이 펼쳐집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중심 베이징팀 어떤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그 정관장 팀 같은 경우 주전 5명에 또 퓨처스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둑리그로 본다면 이제 이 주전 5명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중심 베이징 팀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이 그 선수들이 퓨처스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명의 주전 그리고 2명의 후보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선수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갑조리그 대국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6명 선수 중에 항상 4명만 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룰은 중국 룰에 따라서 4명의 선수가 대결을 하겠습니다. 네, 2017 시즌에는 신민주 선수가 용병 선수로 활약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오더입니다. 자, 4판의 대진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떤 판이 가장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신진서와 터자시의 장고대국이 가장 눈에 띄고요. 중심 베이징 팀으로서는 오더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올해 갑조리그에서는 터자시 선수가 속기 대결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터자시 선수가 장고대국으로 나오고 한 번도 속기에 나오지 않았던 천야월 선수가 오히려 속기로 나왔습니다. 자, 진리배 한중 바둑리그 우승팀 대항전 정관장 황진단과 중심 베이징팀. 자, 영광의 대결을 펼치게 되겠는데요. 먼저 어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2017 시즌 우승을 차지한 정관장 황진단 팀 우승팀 대항전을 치르러 중국으로 날아갔는데요. 자, 선수들이 밝은 모습입니다. 자, 근데 한송주 선수가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이번엔 저도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두 기사가 악수를 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순서대로 신진서, 이창호, 김명훈, 박진솔 이렇게 했고 아마 박진솔이가 속기를 둘 거예요, 첫날. 아주 운 좋게도 바둑리그에서 우승을 했는데 한국 대표 자격으로 중국팀에게 꼭 이겨서 우리 바둑 팬들에게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우승팀 대항전 4판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한 판 한 판이 정말 승부와 직결이 되겠습니다. 총 승수로 우승팀을 가리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1라운드 오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신진서와 터자시 아무래도 결승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신진서 선수가 조금이라도 앞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2국과 3국
지금 이창호, 한희저우, 삼국, 김명훈, 종원징. 네. 여기에서 정관장이 조금이라도 저는 좀 두터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대2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속기 바둑이 초속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국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진립의 한중 바둑리그 우승팀 대항전, 속기전은 30초 출기 사용 후 보류 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이 그 대국 규정은 중국 리그 속기 대국 규정입니다. 중국은 이제 그 세 판을 장고 바둑으로 두고요, 한 판을 속기로 두는데 그 한 판의 속기 대국이 1시간 제한 시간에 1분 1회에서 2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TV 아시아 룰로 변경했고요. 이 TV 아시아 룰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룰입니다. 우리 프로 선수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은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박진서 선수는 아마 처음 이 룰로 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룰이고요. 저도 이 대국 룰로 시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좀 헷갈립니다. 네. 하지만 또 박진솔 팔단이 속기에 또 능한 기사여서 금방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마지막 초입게 몰리면 똑같은데 그 전의 과정이 조금 우리 기존 룰과 많이 달라서 약간 헷갈리는 면이 있고요. 저는 이게 2005년이었죠. 2005년에 이제 그 중국과 단체전 할 때 이 룰로 뒀던 기억이 있는데 그 러시아 선수하고 대국을 했는데 러시아 선수랑 둘 때 이 시간패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 시간패가 나와서 저는 제가 당연히 시간패 나간 줄 알고 이거 룰을 몰라가지고 졌구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천야오야 선수가 그때 기록자였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기록자가 천야오야 선수예요. 사실은 그 게시를 했던 선수는 네. 그 박문효 선수라고. 아, 예, 박문효 선수가 저한테 그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이기셨다고 딱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선수가 반칙을 해가지고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한테도 좀 약간 생소한 그때 룰이었던 것 같아요. 이 룰은. 이게 저도 이제 30초 출길에 이제 고려 시간 이제 10회잖아요. 1분. 네. 룰 숙지가 얼마 전에 됐어요. 상당히 좀 헷갈려서 이게 30초 출기 1회가 지나면 그 1분의 고려 시간 10회가 한 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초를 다 쓰게 되고 난 후에 1분의 고려 시간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9분 이상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중요한 순간에 한 9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룰입니다. 그냥 그 제한 시간 10분을 주는 것보다는 이 룰이 프로 선수들한테 좀 유리합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려도 사실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네.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네. 막상 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네. 룰입니다. 이 룰이.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오래 걸렸어요. 네, 너무 생소하고 TV 아시아 선수권전이라는 거는 그 나가는 선수가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룰로 바둑을 둬본 선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이 룰을 아는 선수는 거의 정상급 선수 이외에는 룰 숙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제한 시간이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중국은 모든 제한 시간을 세계 대회 시간과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속기 대국도 당연히 TV 아시아 선수권전이 있으니까 그 대국 시간을 맞춰 놓고 있고요. 네. 또 그 외에 장고 바둑은 세계 대회 자국에서 개최하는 그 세계 대회 룰과 시간을 맞춰 놓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철저하게 세계 대회 위주로 제한 시간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에 반해서 좀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 좀 중국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국팀도 최근 많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이번 대회는 중공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중공들의 그 장고대국의 세 판의 제한 시간은 2시간 45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 판이 2시간짜리로 진행이 되죠. 그 관계 확인을 좀 했는데요. 그 중국 룰대로 이제 다 진행을 하는데 유독 그 제한 시간만 약간 지난해 그 중국 룰과 좀 다릅니다. 중국 리그 룰과 다른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 끝나는 시간 때문에 또 보도 때문에 이제 그런 면도 약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올해 룰이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그 인공지능의 발달로 점점 그 대국 시간이 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부정의 소지를 좀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은 지난해 그 점심시간을 아예 점심시간을 30분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앤다는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될 시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 또 기대가 되는군요. 자, 우리 한국 선수들 중국을 떠나기 전에 중국 룰은 또 덤이 7집 반이고 개가 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도 룰 숙지를 제대로 하고 갔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여러모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반에 상당히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천야오의 선수가요. 이 진행은 요즘 상당히 많이 나오는 소속의 형태고요. 자, 일단은 모양이죠. 씌워봤습니다. 자, 천야오의 구단은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진솔 선수도 비슷해요. 기폭력. 상당히 좀 네. 초반을 무난하게 짜고요. 실리 위주의 기사고요. 자, 일단 그곳을 막아서 귀가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손을 빼게 된다면 일단은 사활에 걸리는 모습인데요. 잡히나요? 잡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최소한 폐 정도 납니다. 이곳을 늘고 찝는 형태만 돼도 살아있는 모습은 아니죠. 안 받았어요. 하변을 하나 교환을 해놓고 막으니까 박진솔 선수도 마음이 바뀐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 자리도 워낙 좋은 자리긴 하지만 지금 네. 귀가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추궁을 하죠. 자, 초반 무패라는 말도 있는데요. 박진솔 선수가 그런 부분을 믿고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되는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젖혀놓는 것도 자체로도 크고 네. 젖힘으로 인해서 또 끊는 그 맛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젖히고 싶은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네, 흙이 는 자리요. 예, 네, 흙이 는 자리도. 이 자리죠. 예. 근데 백이 둔 자리도 워낙 좋은 오. 자리라서 뭐 사실. 거길 들어가요. 상당히 아직도. 좁은 곳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네. 네, 중국 베이징 현장입니다. 대국장은 중국 기원이죠. 중국 기원에 굉장히 큰 홀이 하나 있습니다. 뭐 세계 대회를 충분히 예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홀입니다. 한국 기사들이 항상 그 바이링배나 그 몽백카페를 출전할 때 이 네. 중국 기원 이 큰 홀에서 예선전 대국을 합니다. 이렇게 중국 기원에서 대국하는 그 장면을 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중국 기원에서 두는 모습 사진은 많이 봤어도 네.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건 거의 처음이네요. 이 허용해 준 것 자체가 좀 벌써 이 대회를 좀 중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국자가 상당히 지금 가깝게 보입니다. 이게 보통
중국경에서 이거 잘 못 찍게 하는데 오늘은 허용을 해준 게 좀 특이하네요. 두 기사가 굉장히 심각한 모습인데요. 지금 어떤 장면을 맞이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순을 빨리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진솔 선수 하면은 기세가 대단한 선수인데 그래서인지 초반부터 손을 돌리고 패로 버텨가고 있는데요. 자, 천야의 선수가 이곳을 하나 교환만 해두고서요. 바로 귀를 결행을 합니다. 네. 이 두 교환을 하고서 네, 지금 이 형태는 백이 바로 살 수가 없죠. 자, 일단 젖히게 되면 패가 나는 형태고요. 근데 거기를 패를 지금 들어갈 거면 왜 아까 그 밭전자는 갈라놓은 건가요? 아니 패감으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패감으로 사용할 수도 충분히 있는 자리인데 글쎄요. 이 교환으로 인해서 여기가 약간 좀 두터워지긴 했어요. 여기가 두터워지는 글쎄요. 그 의미가 있을까요? 그곳이요. 그 돌이 오게 되면 사활의 관계가 있나요? 예, 지금 귀가 백이 이 상태에서 여기를 갖다 붙이게 되면 살 수 있는 자리죠. 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음에 이제 백이 이곳을 잇게 되면 여기 끊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 받아야 된다고 보면 이곳을 치받아서 한 집을 내는 수가 있죠. 그러면 맛보기로 사른 건가요? 네. 천여울 선수가 그것 때문에 갈라놓은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 같네요. 네, 여기가 좀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교환을 하나 했고요. 지금 좌하기 같은 손을 교환만 돌리네요. 네. 지금 좌하기는 처음에 천야후의 구단이 막으니까 박진솔 팔단이 손을 돌리고 하변을 막았잖아요. 네. 한 수를 지금 더 투자한 건데 이 정도로 만족이 되나요? 글쎄요, 여기 왜 두다 말죠, 근데. 네, 그 자리 네. 일단 큽니다. 자체로 그 수로 인해서 여기를 잡았죠. 이어도 네. 올라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안팎으로 꽤 집으로도 크고 두터움 차이는 어떤가요? 글쎄요. 이건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쪽에 돌이 놓이면서 백에 집이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좌하기 쪽이 거의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손 뺀 건 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원래 이렇게 해프게 두는 기사가 아닌데요. 천야후의 구단이. 집에 굉장히 예민한 네. 기사인데 자, 이번 1라운드에는 주장전이 없습니다. 자, 천야후의 선수가 2017 시즌에서는 주장전에 21번 등판을 했는데요. 속기 대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심 베이징 팀에서는 속기 하면은 토자시 선수인데요. 그렇죠. 터다리 선수가 올해 이제 속기에 16번에 출전을 해서 11승 5패를 했습니다. 워낙 좋은 성적을 거둬서 터다리 선수가 속기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네. 천야후의 선수는 속기전에 한 판도 등판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승자 대항전에서 처음으로 속기 대결을 펼치게 되겠는데요. 일단 뭐 깜짝 놀랄 만한 그 오더 제출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그 천야오해와 박진솔은 사실 양 팀의 프랜차이즈 선수거든요. 천야오해 선수는 뭐 대표적인 그 베이징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네. 박진솔 선수도 대전 출생 선수거든요. 뭐 대전의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 박진솔 선수입니다. 네. 정관장 팀은 뭐 지역 연구가 대전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양 팀의 프랜차이즈 선수 스타들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아예 들 생각을 안 하네요. 이렇게 일단락이 된 건가요?
흑이 이제 여기를 잡으러 와도 이제 백이 여기를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먼저 끊어봅니다. 그랬을 때 응수하기가 조금 난감해요.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여기가 이제 이 흑이 와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먼저 끊어봤을 때 조금 응수하기가 난감합니다. 거의 이렇게 받아야겠죠. 그럼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백이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자, 묘한 곳을 늘어서 응수타진을 합니다. 응수타진인 건가요? 아니면 네. 귀에서 살겠다는 뜻인 건가요? 잡으러 올지 중앙으로 눌러갈지를 결정을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발을 했습니다. 끊고 싶은 자리네요. 거기는. 그러자 또 손을 돌렸고요. 이게 좀 커지네요. 글쎄 약간은 흙이 좀 무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귀에서 백이 한번 손을 돌렸기 때문에 공격이 강력하진 않겠죠. 근데 지금 당장 눈에 사는 수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탈출로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백이 두텁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 여기를 하나 응수타진을 했는데 하나를 더 투자해서 시달림을 받는다면 흙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고 단수를 쳤는데요. 이렇게 한 번 두고 저렇게 한 번 두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신현우 선수가 네.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네.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미리 계획적으로 다 받았다는 것인지 참 평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두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아무래도 속기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잡으러 옵니까? 이번에는 또 좌하기로. 좌상기 두다가 말고. 약간 애매한 타이밍이네요. 왜냐면 지금 끊는다면 흑돌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위에 끊는 맛이 없는 네, 건가요? 끊어도 위로 단수치게 되면 여기는 딴에도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되면 네, 백이 수가 안 늘어나죠. 걸렸네요. 이건 완전히 걸렸어요. 그렇다면 타이밍 참 묘합니다. 여기를 움직여서 여기를 끊게 만든 다음에 잡으러 갔어요. 일부러 네, 유도한 측량은 거군요.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에서는 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참 느낌이 묘한데 일단 하변을 좌하기를 잡기 위해서 좌상기를 아예 망해놓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전략은 참 드문 전략인데요, 사실.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작전인데요. 지금 입구자는 흙이 밑에 빠지는 수가 네, 성립이 선수죠. 돼서 잘못하면 대손해입니다. 저건 잡히면. 근데 일단은 수를 늘려놓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변 쪽으로 끊는 것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 젖혀 나오거나 해서 위에서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잡으러 갔는데 완전히 잡았다는 얘기죠. 이 정도 뒀으면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바깥쪽으로 그 자리죠. 그 자리 젖혀 나와서 흙이 끊을 때 중앙으로 넣는 것까지는 선수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아니, 냉정하게 지금 좌상기 쪽 잡고 좌하기 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건가요, 백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워낙 망해놔가지고 네, 좌상기 쪽도. 여기도 예. 뭐 엄청납니다. 여기도 뭐 엄청 망해놨잖아요. 여기 사실. 자세도 백이 좋고요. 글쎄 감각적으로는 백이 둘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사석 작전으로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지금 흙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변을 끊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자리죠. 근데 한 방에 중앙을 씌우는 수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날일자 정도, 한 칸만 정도 띄어도 봉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정도 자리만 띄어도 어느
그 정도는 봉쇄 형태입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그 자리를 하나 물어봤고요. 봉쇄가 돼서 두텀을 얻을 수 있다면은 충분한 괜찮아요. 작전이 예. 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이번 그 한중 챔피언스 이 결정전 이 대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물론 뭐 신진선 선수나 이창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너무 뭐 유명한 선수들 아닙니까? 근데 하지만 박진솔 선수라든지 한승주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은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중국에 자기의 이름을 알릴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중국 리그 진출에 또 교두보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찬스를 살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대가 천여우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중국에서는 이번 그 3관왕 아니에요. 그 중국 리그 MVP, 주장전, 뭐 다승왕까지 다승상, 했으니까 네. 뭐 지금 이런 선수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국에서 아마 놀랄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요즘 제가, 한창 예. 중국 갑조 리그 팀에서 이 신예 기사들을 맞아요. 물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한중 우승팀 대결이 네. 12년 만이거든요. 2006년에도 한 번 네, 했어요. 있었어요. 네. 예. 그때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후야오이 선수하고 대국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우승팀이 중국은 상하이 이동통신이었거든요. 네. 그때에서 그때 제가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브콜이 있던가요? 있었어요. 이름이 좀 알려지더라고요. 아. 정말 기회네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왜냐면 여자 리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그 여자 리그가 우리 출범을 하면서 중국의 그 인류 선수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선수들이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선수들이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국제 대회는 정해진 선수만 나가다 보니까 그 외의 선수는 잘 모르잖아요. 네. 뭐 국가적으로 본다면요. 우리도 뭐 중국에 세계대회 나오지 않는 선수 잘 모르듯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두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기회를 또 살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박진솔 선수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바둑 내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묘한 고수를 또 붙여가서 패가 나네요. 좌하기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패가 난다면 흙이 편한 건가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바둑 자체는 백이 엄청 두텁거든요. 패가 난다고 해서 흙이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바둑 자체가 보시면 백이 정말 두터워요. 박진수 선수는 이곳을 씌우는 뭐 한 칸을 띄거나 해서 봉쇄를 노려볼 수도 있었겠지만 네. 아예 그냥 이 한 점을 빵 따내서 좀 두텁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름표가 특이하네요. 박진솔 선수가 중국이 어떻게든 그 한자로 만들어내는데 그냥 영어로 표기했네요. 예,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그 한자를 표기를 하거든요. 그 자기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박진솔 선수는 그냥 영어로 써줬습니다. 진솔로. 기사들 중에서도 한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기사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렇죠. 예. 자, 여기를 따냈을 때 팩감을 어디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팩감이 안 보이죠? 흙이요. 응? 거기도 팩감이에요? 그런 신기한 팩감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팩감입니까? 손을 돌리면 아니. 한 점을 잡겠다는 여기가 어떻게 건가요? 팩감이죠? 여기를 잇는다는 얘기죠? 이으면 잡으면 약점이 이게 어떻게 팩감입니까? 뚫어서 팩감이라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요? 예, 여기를 뚫어서. 뚫어서요? 예. 여기를 먼저 끊으면 여기를 단수 칠 때 예. 타이밍이 안 나오는데요. 따내는 게 선수라서 여기를 뚫어서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좌상기 쪽은 그냥 죽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했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박진수 선수도 지금 팩감이 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버팁니다. 어차피 사망한 줄 알았던 곳에서 그래도 조금 희망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둬도 득이다 이런 뜻 같습니다. 오히려 배기 팩감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지금 배기 팩감 보이나요? 우하기는 악수인가요? 우악이요? 뚫는 거. 네. 그거는 저쪽 좌상기 쪽이 훨씬 커 보이는데요. 여기는 네, 예, 안될것 훨씬 같아요. 커 보이는데. 예. 예, 지금 그 방향을 써야죠. 그 방향이 근데 색감이 이거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좀 특이하게 맞네요. 그거 잘 받은 거 맞죠? 흙이요. 예. 어떤 의도인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엄한 데서 다시 또 전장이 바뀌는 느낌인데. 천예호 선수도 파악이 잘 안 되네. 그걸 두고 둡니까?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글쎄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패를 지고 좌하기를 지금 지키겠다는 뜻 아닌가요, 이거? 지금 지켜야 되는 모양이 상황이 된 거죠. 돼버렸어요. 예, 왜냐면 그냥 패 넘어가게 값은 게 되면 아니죠. 예. 넘어가게 되면 지금 오히려 흙이 지금 곤란하니까요.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를 지키는 정도로 됩니까? (40집) 일단 크기로만 봐도 상기가 더 커 보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곳과 이곳이 비슷하다고만 봐도 여기에 백집이 이 흙 모양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지금 국가대표팀 실시간 스코어에서도 박진솔 선수와 천영일 선수의 대결 60대 40으로 네. 백이 유리한 형세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느낌이 좋은데요. 왜냐면 박진솔 선수가 자기 스타일로 딱 하면 아무리 그 지금 초일류 선수라도 네. 쉽지가 않아요. 박진솔 선수는 바둑리그에서 그걸 이미 증명한 선수예요. 그렇죠. 일지명 킬러로 알려진 박진솔 선수. 자, 이번 2017 시즌에서도 평균 2.7지명 선수들을 상대를 했습니다. 1지명 선수들을 4번이나 만났고요. 2지명 선수들을 3번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상위권 선수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제가 그 바둑리그 감독을 하면서 가장 그 김영삼 감독한테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박진솔 선수 지명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그 옥석을 캐낸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다른 감독들은 박진솔 선수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를 때 그 뽑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대성공하고 있거든요. 사실 알려진 선수 뽑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네. 이런 선수를 발굴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제 김영삼 감독의 굉장히 큰 능력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바둑 내용도 뭐 천양호의 선수하고 두는데 전혀 밀린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해소가 됐는데요. 네. 간단해졌어요. 여기 좌변을 차지를 했고요. 24, 34, 여기 41예요. 여기 100집은 한눈에 봐도 훨씬 더 돼 보이거든요. 몇 집입니까? 26, 30, 40, 열. 이거 50이 넘는데요, 여기는.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더 확연해졌습니다. 실시간 스코어가 70대 30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네요. 아니 거기만 50이고 지금 하변도 엄청 큰 거 아니에요? 네, 간단해요. 여기가 100이 10집이 많은 거예요. 어. 근데 여기도 지금 25집 정도 되죠. 아니 그리고 지금 하변은 좌하기는 100이 잡혔지만 사실 100 흑돌이랑 아직 연계가 있어서 붙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아직 흙이 좀 얇죠, 여기는요. 이거 그러면 여기랑 합쳐서 집이 35집이 많다는 얘기? 덤까지 있고요. 근데 이 모양은 뭐 100이 먼저 두게 되면 사실 그렇게 큰 모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중국 가서도 아주 깜짝 쇼하게 생겼는데요. 예. 가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또 덤이 7집 반이에요. 네. 예, 거기에다가요. 박진솔 선수가 처음부터 바둑리그에서 뛴 선수는 아니거든요. 퓨처스 리그에서 주목을 받아서 바둑 리거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네, 김영상 감독이 그 2011년도에 박진서 선수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영남일보로 이제 육지명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뽑고 나서 네. 이제 박진솔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제 2013년도인가요? 그 퓨처스 리그로 데뷔를 했죠. 그래서 네. 퓨처스 리그 2년 연속 다승항을 한 다음에 정관장 팀에 다시 지명이 됐습니다. 영남일보로 네. 뛴 바가 있었군요. 네, 김영상 감독이 그때 박진솔 선수를 네. 지명을 했어요. 지금 대국이 거의 대국 끝났네요. 또 끝났어요. 우리가 빨리 따라가야 되겠는데요. 예. 예. 왜 갑자기 끝났죠, 바둑이? 바둑이 너무 나빠요, 근데 지금 천야구 선수가. 아니 박진솔 선수가 100 맞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국이 끝날 것 같으니까 토자시 선수가 구경 왔잖아요. 자기 바둑 지금 주다 말고. 지금 냉정하게 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성현 지금 냉정하게 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박진솔 선수가 유리한 거 맞죠? 네, 많이 유리. 맞죠? 네. 예. 그리고 지금 4활이 다 결정 나서 사실 이변이 있을 곳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도 없고요. 여기만 그냥 지우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거기까지 가네요. 거기 진짜 왜 손 뺐죠? 혹시 아니, 4활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면 어떡하죠? 아니 끊으면은 시중 가면 어떡하죠? 설마 그 수를 못 본 거 아니죠? 시중 가면 다 잡힌 설마? 거 아닙니까? 정말로요? 아니겠죠? 아니죠? 아니겠죠? 아니죠. 뭐가 있겠죠, 설마? 이건 안 되는데요. 너무 험한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둔 거죠? 잡혔잖아요. 아니 외통 아니에요 이거? 잡혔는데. 아니 너무 외통당한 것 같은데 이건? 충격인데. 갑자기. 아니 지금 이수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설마? 이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둘 수 있는 수가 있는 수하고 붙이는 수가 있잖아요. 붙이면 한 점을 잡습니다. 여기가 뭐 수가 늘어나질 않아요. 네. 정말 이건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이거 늘면 늘어서 여기를 젖힐 수가 없잖아요. 끊어서요. 네. 한 방에 바둑이 이건 진짜 황당한 상황이네요. 거의 바둑이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지금 거기에 이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 것 같다가 지금 그냥 이어주면 돼요. 이건 정말 이 바둑은 진짜 지기 힘든 바둑인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네, 박진솔 선수가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었는데 인공지능 바둑 중에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인공지능 바둑이 굉장히 잘 두다가 이제 사활에서 좀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거의 뭐 지금 그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아주 어려운 사활이 아니었는데 그냥 좀 착각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네, 방법이 없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뭐 이걸로 끝입니다. 예. 저희가 현장 영상을 보면서 대국이 끝난 모습에 이건 박진솔 팔단이 이겼다 이렇게 보고 바둑이 있었는데요.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좀 의심이 약간 갔던 게 맞아요. 시계를 보통
느낌이 뭔가 천야오의 선수가 약간 이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예, 그 대국 장면이. 너무 허무합니다. 흑불개의 승으로 대국이 끝났습니다. 자, 속기전에서는 중국 베이징 팀이 가져갑니다. 천야오의 9단, 박진솔 8단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자, 속기 대국은 끝났고요. 나머지 3판의 장고 대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신진서 선수와 터자시 선수의 대결로 가봅니다. 우선 뭐 재미있는 대국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사실 제가 처음 우승했는데 바로 이렇게 중국 팀과 대결하게 됐는데 재미있을 것 같고 우선 천야오의 선수한테 바이링배 준결승에서 당한 빚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한국이랑 중국이랑 바둑리그를 이렇게 서로 최대 관심이 많은 게 기전이 열린 지가 꽤 됐는데요. 이렇게 첫 시도를 하게 돼서 이렇게 두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서로 좋은 기량을 발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리배 한중 바둑리그 우승팀 대항전 정관장 황진단과 중심 베이징 팀의 대결입니다. 자, 장고대국 각자 2시간의 1분 출기 5회가 주어집니다. 자, 신진서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인터뷰 함께 보셨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천야오의 선수와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1라운드에서는 토자시 선수를 만났습니다. 터자시 선수는 지난해죠. 지난해 그 중국 갑조리그에서 초반에 굉장히 부진을 하다가 네. 이제 후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중간 정도에 이제 바꿨죠. 장고 바둑에서 속기 바둑으로. 네. 그러면서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그 중심 베이징 팀이 초반에 사실 부진했었거든요. 약간. 네. 처음 1라운드 때 4대 0으로 패배하고 시작했어요. 팀이.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 완전 뒤바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터자시 선수의 속기 기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상하기에 좀 안 맞잖아요. 터자시 선수 하면은 세계대 우승자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당연히 장고 바둑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터자시 선수가 그 속기로 나서면서부터 또 천야오의 선수가 주장전을 또 잘 두기 시작했고요. 네. 그것이 맞물리면서 중국 리그, 갑조 리그 우승의 그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9라운드까지는 토자시 선수가 2승 7패를 거뒀는데요. 10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 연승을 거뒀습니다. 네. 전략적인 선택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네. 터지 선수가 속기로 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제 한희저우 선수 그리고 이제 이번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신민준 선수, 뭐 종원진 선수도 그래요. 네. 그 2시간짜리 대국에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터지 선수가 속기로 가도 무난했던 겁니다. 네. 이 중국 그 갑조리그 팀들도 팀의 그 색깔들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다양한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보수적인 팀이 이 베이징 팀과 상하이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 팀과 상하이 팀은 이런 고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 외국인 선수를 기용하지 않겠다. 용병 선수를 그 안 쓰는 팀으로 아주 유명한 팀들이에요. 이 두 네. 팀이. 근데 이제 상하이 팀이 나중에 다 전력이 노쇠화됐죠. 네, 창하오 그렇죠. 선수부터 시작해서 네. 시우진, 후야오이 이런 선수들이 이제 한때 전성기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 선수들이 좀 노화되면서 이래서는 우리 잘못하면 을조로 떨어지겠다. 그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제 상하이 팀이 먼저 풀었어요. 우리도 용병 쓰겠다. 그래서 네. 이제 풀었는데 베이징 팀도 이제 마찬가지가 된 겁니다. 이제 왜냐면 베이징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팀 지역 그 프랜차이즈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용병 선수를 다 채용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신민준 선수가 이제 이번에 갔는데 잘했죠. 사실 신민준 선수가 네. 올해 뭐 지난해죠. 예, 지난해
50%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7승 6패의 성적을 거두었고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신민주 네. 선수도 그 정도 첫 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올해는 아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적응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김명훈 선수하고 지금 계약을 했다 그러죠 올해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민준 선수는 이제 다른 팀으로 이동할 확률이 좀 있고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용병 선수의 또 그런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어제 개막식에서 김명훈 선수하고 그 중심 베이징 팀 선수들하고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네, 김명훈 선수 테스트 입단 테스트 대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계약은 했어요. 예. 중국 쪽은 이제 그 시즌이 끝나면 바로 그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중국 선수들도 이제 FA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작업을 들어가는데 뭐 아주 공식적으로 김명훈 선수를 바로 뽑은 걸로 봐서는 김명훈 선수의 실력을 굉장히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내년에는 올해죠. 대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터자이 선수도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터자이 선수는 FA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중국도 그 자기 지역 선수가 아닌 선수들은 FA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그 기존의 자기 팀의 선수들보다는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항상 커제 선수가 이 중국 갑조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또 팀도 잘 됐고요. 그래서 항상 MVP, 다승왕 이런 상등을 휩쓸었었는데 올해는 인기상만 차지를 했고요. 또 커제 선수가 속해 있는 샤먼 팀이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내년에 좀 기대를 해봐야 돼요. 네. 지금 커제 선수가 속한 팀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네. 이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네. 아니에요. 확정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네. 중국은 그 확정되기 전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조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선수들한테 이렇게 간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올래 말래. 그리고 네. 굉장히 그 연봉 협상에 딜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확정질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자, 지금 날일자가 이제 요즘에 연구되고 있는 수법인데요. 가장 먼저 그 실전에 사용한 선수는 김진희 선수입니다. 그 해태베 크라운 해태베에서 박현수 선수를 상대로 거의 노타임으로 기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엔 여기를 미는 수가 있었고요. 100으로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호구를 줍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받아야 되죠. 선수들이 이제 그 공식 대국에서 이런 수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국가대표에서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인터넷 바둑에서 이미 연습을 좀 많이 해봅니다. 요즘 뭐 특히 인터넷 바둑에서 연습을 꼭 해보기 때문에 사실은 선수들이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수라는 것이 예전에는 딱 두어지면은 뭐지?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거 둘 줄 알았어. 이런 느낌. 나도 알아 그거.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한 정답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고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또 둘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 다음이 어려워요. 이제 배석에 따라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아래로 끊어가네요. 위로 끊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싸움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있는데요. 네. 지금은 터자이 선수는 아래로 끊어갔습니다. 100도 계속 둬야죠. 그럼 백돌 6점은 이 교환만 하나 아, 해놓고 네. 둡니까? 그리고 움직입니다. 흑도 받아야겠네요. 상변 방향을 또 거기 둡니까? 버전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새.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희성 해설위원의 고민을 알아요. 요즘은 하도 이게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해설자들이 신수를 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수가 나오면 연구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또 연구를 해도 이미 연구한 순간에 또 다른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선수들은 또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 진짜 최신은. 거의 연구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이제 저희 어릴 때 컴퓨터를 이제 그 배우는 그런 책들이 많았어요. 네. 컴퓨터 뭐 배울 수 있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책을 쓰는 순간에 이미 새로운 게 나와서 그 책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저 어릴 때는. 네. 요즘 신수가 그래요. 신수 지금 이제 알려고 노력하는 순간에는 이미 네. 벌써 옛날 수가 돼버려요. 아, 그래서 저 공부할 때는 그 신수 책도 있었는데요. 제가 많이 썼어요. 네. 제가 많이 신수신경이라고. 썼어요. 네, 제가 많이 썼어요. 네. 제가 이창호 구단하고 참 그 네. 신수 신형 만들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책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오는 순간에는 이미 아마 몇 가지 버전쯤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호구 치는 수도 지금 공식 그 대국에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네. 이미 연구가 돼서 두는 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자, 여기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버리고 두겠다는 생각인가 보네요. 여기가 어. 이 자리가 되면 끊는 수가 있습니다. 아, 자충이 차게 되겠군요. 그래서 깔끔하진 않죠. 오히려 단수를 모나요? 아예? 채우나요 지금? 아, 100이요? 예, 지금 그래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냥 넘어가게 되면 워낙 보여요, 이 수가. 그래서 100도 이것이 최선이고요. 버리는 방향이네요. 이렇게 네. 해서. 사실 그 우변의 빵 따냄도 굉장히 지금 엄청나죠. 매력적이어서 네. 예, 그쪽이 웬만큼 손해 보더라도 우변이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우변으로. 두 텀을 차지할 수 있다면은 이 좌상 쪽의 백석점이 외로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형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뭐 나오게 되면 네. 밀 수 있거든요. 음. 자세도 좋아요. 네. 일단 모양만 봐서 첫 느낌은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계속 둬야겠죠, 여기요. 아 그럼요. 네. 네, 무조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백도를 무겁게 해서 계속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 무겁게 해서요. 이런 데 끊어서인가요? 어디죠? 그거죠. 네, 예, 이거죠. 그거 네. 하고 단수 칠 때 오히려 단수 치는 거. 예, 그게 수순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렇게 해서요. 예, 예.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선택은. 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백이 나갈 수만 있다면 네. 봉쇄가 되는 형태는 아니라서 근데 안 두면 지금 늘잖아요. 그 호구 예, 자리를. 둬야 되게. 돼요. 네. 예. 두고 싶긴 합니다. 거기를 어떻게든. 아, 그 우상기 쪽 한참 거기만 보다가 그쪽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좌하기 쪽을 눈목자로 뒀네요. 백이. 네. 이런 수법은 참 그 예전에 중국 고대 바둑에 나오는 참 수법인데 이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수법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수는 사실 너무 그 중국 고대 바둑에 많이 나오는 수법이거든요. 사실은. 예. 저 눈목자를 몇천 년 하다가 날일자의 수법이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그 중국의 우칭유엔 구단이 그 날일자가 견고해서 좋다라고 그 이론을 바꾼 게 불과 뭐 한 80년, 7, 8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몇천 년 동안 다 저 눈목자였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거의 많이 나오는 포석이 이렇게 두고 두 칸. 그렇죠. 네. 오히려 이렇게 으로 두 칸을 네. 벌리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많이 둬요. 지금 신지선 선수가 둔 포진도 많이 두고요. 근데 이제 어느 방향으로 두 칸을 두던 간에 여기 날일자로 보통 많이 둡니다. 지금 터지 선수가 요즘에 두지 않는 눈목자를 들고 나왔고요. 자, 그래서 고민을 좀 하네요.
그냥 젖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김명훈 캐스터 말대로 거기를 끊는 것을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가 선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이런 형태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백도 나오거든요. 네. 백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환을 하고 나와야 돼요. 백도 진출하기 나왔을 위해서 때 네. 진행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것도 뭐 예, 우변을 갖다가 워낙 굉장히 크게. 두터워지니까요. 예. 네. 이 그림을 하나 보는 것 같고요. 백도 진출하기 위해서는 악수를 둘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자, 이번 우승팀 대항전은 1, 2라운드로 펼쳐지고요. 매 라운드 4판의 대국이 열리겠습니다. 자, 1라운드는 주장전이 없고요. 2라운드는 주장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률이 나오게 되면은 주장전에서 승리를 가져간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중국 리그는 이제 그 4명의 선수가 매 라운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네. 무승부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2대2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장전이라고 해서 주장 가산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옛날에는 0.5점으로 계산하던 때가 있고 지금은 이제 1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은 3점, 그리고 주장전을 이기고 2대2가 나오면 2점. 네. 그리고 만약에 2대2인데 주장전을 진 팀은 1점. 네. 그리고 그냥 진 팀은 0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0.5점으로 가산할 때가 있고 이제 이렇게 1점으로 가산할 때가 있는데 이 방식을 택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좀 재밌는 경기를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출발 자체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중국 리그는. 중국 리그는 모델이 축구, 탁구, 그리고 배구를 본땄다 그래요. 이 리그를.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구도 이제 보통 우리 같이 무슨 포스트 시즌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냥 리그로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은 뭐 그런 룰로 작용을 많이 했고 우리는 또 반대로 야구를 많이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좀 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선수들이 홀수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중국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 판 한 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2017 시즌 중국 갑조리그 이 중심 북경팀이 아슬아슬하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위를 차지한 팀이 민생 북경팀인데요. 이 3점 차이로 민생 북경팀이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민생팀도 전력이 상당히 좀 강했어요. 네. 이수혜 선수하고 용병으로는 김지석 선수가 있죠. 네. 작정하고 만들었죠. 이번에 작정하고 원래 그 베이징 팀은 천야오회 선수가 속한 팀이 진짜 베이징 팀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그 지역색이 강한 곳 중에 하나가 이 베이징인데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실 그 출신 분들이 네.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서 우리 같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오죽하면은 우리는 우리 선수로만 무조건 구성해서 우승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원래 대표적인 선수는 쿵제가 있습니다. 쿵제가 원래 그 베이징의 대표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쿵제 선수는 지금 코치를 맡고 있고 천야오회 선수가 이제 주장을 맡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기원에서 신진서 선수와 토자시 선수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흑이 약간 편한 결말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흑입니다. 약간 그 전광판이 네. 약간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예, 신진서 선수가 흑입니다. 지금. 네. 예, 이게 조금 유리하다고 보고 있네요. 자, 아무래도 흑이 두 텀이 더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하고 또 달리 중국도 고민이 있나 봐요. 굉장히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밋밋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리그전만 하는 룰이요. 아, 그래서 중국도 지금 4명이 아닌 5명으로 지금 늘려야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명보다는 5명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낫지 않냐 이런 지금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룰을 지금 오히려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반대로 우리 룰로 지금 전향하려고 지금 약간 그런 그렇네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을 조금 줄이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래도 그건 인공지능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이미 인공지능이 알파고 마스터급의 그런 인공지능이 벌써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안 한다고 보지만 이제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지하는 거죠. 사전에 방지를. 그런 점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지난해 이제 아주 급하게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였어요. 1시간에서.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것마저도 아예 점심시간을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아예 도구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대국장 아예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이제 그 룰을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 유혹이 또 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이틀 바둑이 있거든요. 굉장히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바꾸려고 그러는데 일본도 아마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이틀 대국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요. 네. 그런 위험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또 중국 CCTV에서 중국 갑조리그 관심 있는 주장전은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제한 시간 부분에서도 많이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속기전을 1시간 그 농심배 방식에서 네. 지금 TV 아시아 방식으로 바꾼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과 중국이 생각하는 고민은 완전 달라요, 지금.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재밌는데 지금 우리는 시간을 늘리자 그러잖아요, 지금. 네. 국제대회가 시간이 긴데 우리가 왜 시간이 짧냐, 우리는 늘리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반대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우리 선수보다 중국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좀 낮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선수들의 주력은 지금 시간이 긴 것이 좀 유리합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 선수들은 지금 중국 룰이 유리하지가 않아요, 전혀. 시간이 짧을수록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늘리자. 중국은 시간을 줄이자. 세계대회 성적은 중국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우리 선수들이 세계대회 본선 이상의 성적은 50%가 넘어요. 대중국전이.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긴 바둑에서는 오히려 50%가 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연령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중국의 주력 선수와 우리 주력 선수의 연령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국은 이 30대 기사들이 아직도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만약에 바둑리그 방식으로 세계대회를 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바둑리그에서 이미 증명이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우리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30대 지금 주장급 선수들 아주 주력 선수들이 만약에 제한 시간이 3시간짜리 바둑으로 둔다 그러면 바둑리그 성적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얘기할 동안 뭐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저는 여기 젖히는 거 말고는 여기 끊는 거 말고는 보이질 않는데.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네. 뭘 보여주셔야죠.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이거밖에 안 끝이에요? 보여요. 예. 예. 아니 그게 끝이면 안 되는데요 지금? 그럼 제가 좀 또 더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니면 네. 정말 포위를 하기 위해서 한 눈목자 정도로 눈목자요? 이렇게 씌워가도 포위가 안 되나요? 아, 이렇게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상 초월이네. 이렇게요. 일단 여기 백이 나가는 순간에 모양이 너무 억지군요.
여기를 당하게 되면 네. 일단 흙 모양이 무너져 버려서요. 글쎄요. 그 요즘 그 아주 떠오르는 일본의 그 네. 이야마 유타 떠오른다고 하긴 좀 그러네요. 이제 최고의 선수니까. 네. 이야마 유타 선수가 이제 거봉 선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알파고를 포도송이. 포도송이로 네. 만들어가지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아까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거봉 정말 거봉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터자이 선수는 지금의 2시간 1분 5회가 상당히 익숙할 겁니다. 지금 이 중국 기원에서 네. 중국 기성전을 지금 두고 있거든요. 이틀 전까지 이제 8강전이 진행이 됐는데요. 터자이 선수는 8강전에서 이제 구주하오 선수한테 패해서 8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천야오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8강에서 렌샤오 선수한테 패해서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 2시간이 근데 상당히 좀 익숙할 겁니다. 근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닐 확률도 많습니다. 사실은 아닐 확률도 많은데 2시간 45분으로 두는 그 중국 리그 방식을 2시간으로 줄인 것이 조금 약간 의외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건 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성전을 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해봐라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TV 아시아 방식은 안 바꿨거든요. 속기전은. 그렇죠. 네. 그건 안 바꿨으니까 아니면 올해 그 2018년 그 중국 갑조리그는 이 방식으로 바뀌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이걸 한국견에 확인을 해봤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주최하는 거니까 중국에서 원하는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바뀔 가능성은 있겠네요. 2시간 45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시간으로요. 네. 테스트 무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점심 시간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는 아, 시간을 늦춰서 둘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점 타임에 바둑을 둘 수가 없어요. 그냥 점심을 먹고 두는 시간대에 바둑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이후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시간적으로 볼 때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드디어 끊어갔네요. 자,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때 이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쪽을 이을 수 있는 게. 거기를 잇는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거기를 읽게 되면 날일자로 씌워야겠네요, 일단. 예? 어딜 씌워요? 아 거기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날일자는 씌우게 되면 봉쇄의 형태인데요. 백도 버티는 방법이 없나요? 나갈 수는 없어요. 물론 한 점 빵 따냄이 기분 좋긴 하지만 백이 나가는 자세 상당히 좋습니다. 네. 나가게 되면 이거는 이건 좀 한게 없어요. 뚫린 예. 느낌인데. 예. 예, 뚫렸어요 뚫렸어요. 이거는. 예. 일단 봉쇄를 하려면 방법은 없습니다. 날일자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봉쇄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가 있긴 해도 당장은 뭐 흙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여기도 단수에 몰려 있고요. 예. 그러면 백이 이은 그림과 비교했을 때 흙이 더 잘 된 거 아닌가요? 봉쇄. 근데 서자희 선수는 그 형태가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여기를 잇고 아까 뚫고 나오는 모양이었잖아요. 네. 그 형태가 이제 흙을 상당히 좀 두텁게 해줘서 나올 수는 있지만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봉쇄를 당하더라도 두는 게 낫다라고 본 거죠. 근데 지금 날일자 때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진짜? 그 중앙으로 날일자 흙이 지금 때리면 네, 여기는 뭐 그럼 어떻게 둬야 됩니까 이거? 일단 뭐 백은 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자세가 안 나오고요. 다시 막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여기는. 잘못 뒤로 막아도 되고요. 네. 그것까지 합니까? 아예 폐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백도 변신할 확률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변신 못 하나요? 변신하려면 이제 중앙을 두고서 손을 돌리는 거죠.
신진 선수 생각은 어차피 저기 넘어가게 되면 하고 여길 빵 따내고. 여기 와야죠. 뭐 여기 안 거기 오면 빵 따내고. 흐름 자체는 여기가 그러네요. 몰려서. 네, 그러네. 흙이 좋아 보이네요. 신진 선수는 저기 그래도 버티네요. 아니 버텼지만 아까 이성 해설위원 얘기대로 괴로웠던 것 같아요. 네. 날일자를 당하면 어차피 네. 봉쇄를 당해서 이 그림은 흙이 좋아 보이네요. 네. 예, 일단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신지수 선수가 여기까지 한 이유는 여기를 교환을 해두면 날일자로 해서 봉쇄가 되는 순간 여기 해소가 안 돼요. 조금 늘어졌지만요. 아니 넘는 자세가 흙이 기가 막힌데요, 이거? 날일자로 가겠죠. 예. 네, 아이고. 이거 뭐 너무 무거운데요. 아니 우리가 기분 낸다 그러잖아요. 아주. 네. 예, 이건 뭐 기분 났는데요, 완전히. 백이 봉쇄를 피하긴 했지만 곰마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행마가 어디인지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뭐 이런 데 밀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행마가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한 칸도 괜찮고요. 근데 여기 자세가 좀 얇아서 한 칸이요. 당장 수가 나진 않지만 두터운 자세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있네요. 잘못하면 기분만 낸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뭐 생각보다 여기 이어서 지금 터자이 선수가 진행한 것이 냉정해 보입니다. 거기 있습니까? 좀 얇아요, 네. 느낌이. 예, 봐주기. 공격을 서두르지 않고 우선 두터움을 구축해놓고 진짜 있습니다. 침착하네요. 저 같았으면 밀었을 것 같은데. 얇은 것 같아요, 뭔가 어딘지. 지금 한번 한호흡 쉰 것 같아요. 좀 길게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백돌이 양쪽이 연결이 쉽겠죠? 네. 뭐 날일자 정도로 가면 네. 이 자세가 나왔죠. 그 자세죠, 지금? 다른 자세 있나요? 아니,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네. 아, 여기서. 예,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별게 없어 보이죠? 흙이요. 실속이 진짜 없죠. 딱 기둥만. 그러니까 기분만 낸 것 같은 네. 느낌이 딱 들어요. 이게 묘하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신지서 선수가 여기 수순이 뭔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젖힌 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일선을 잘못하면? 일선이요. 여기요. 네, 그러니까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 자세가 너무 훌륭해서 네.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좀 엷은 느낌. 그러니까요. 그냥 중앙을 맞고 백이 여기 해소하더라도 여기 따내는 자리에 손이 돌아오게 되면 그 편이 훨씬 나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는 살리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기 빵 따냄이 좋은 자리고요. 여기 자세도 보니까 흙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습니다. 하여간에 일단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는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도 좀 얇죠. 두터운 형태가 아니에요. 여기 따내져 있기 때문에 급소도 남아 있고요. 이 그림도 흙이 괜찮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괜찮다니까 그럼 믿어봐야지. 지난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갑조리그에서 잘했잖아요, 사실은. 네. 71승 50패를 했으니까 굉장히 잘한 성적이잖아요. 뭐 거기에는 뭐 중국의 초인류 선수들이 다 포함된 거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 또 감안해 보면은 좀 그런 면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우리 체감 온도는 속기전이 우리가 더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자꾸 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속기대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바둑리가 주력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 좀 그런 데서 오는 약간 좀 심리적인 차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속기는 뭐 저는 신진서 선수 빼고는 과연 승산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반대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진서 선수가 그러면 왜 세계 대회에서는 바둑리그만큼 성적이 나지 않을까?
아직 어려서일까, 뭐 경험 부족일까, 뭐 이런 얘기도 얘기합니다만 중국 리그 성적만 놓고 봐도 이제 답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일 수 있는데 신진서 선수는 속기 바둑 쪽이 훨씬 더 강한 거죠. 따지고 보면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 그 중국 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이 또 재밌잖아요. 반반 정도 되잖아요. 어린 선수들 반, 네. 또 30대 선수, 20대 후반에서 30대 선수 반 이렇게 되니까 그런 점이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앞으로 중국과 우리는 그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은 아마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줄여야 유리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중국 쪽이 더 그렇게 생각해서 바꿀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한중이 라이벌 관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 무대에서 조금이라도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일관성은 있어요. 분명한 건. 중국 리그가 이제 주력이다 보니까 중국의 주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세계 대회 시간을 조정한 거는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세계 대회가 더 오래됐고요,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바둑 리그와 세계 대회를 같이 맞출 명분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세계 대회가 그 바둑 리그보다 좀 늦게 시작했다면 얘기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세계 대회가 훨씬 먼저 시작했던 대회이다 보니까 바둑 리그 때문에 바꿔주세요라는 말하기는 좀 약간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날짜를 두지 않고 단수를 쳤습니다. 여기는 여기 붙이는 맛이 약간은 남아있죠. 석점은 주나요? 때에 따라서는 가볍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위로 눌러서. 문제는 지금 바로 두지 않으면 찬스는 없어요. 네. 네. 바로 이런 데 교환을 하게 되니까요. 네. 지금 두지 않으면 찬스가 없습니다. 지금 둘 건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터지 선수도. 네. 스코어는 조금 좁혀졌습니다. 백이 중앙으로 돌파가 되면서 흙의 두터움이 약간 견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도 여기가 완벽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네. 약간 좀 생각하는 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수도 그렇고 조금 더 잘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 그림은 글쎄요. 그렇게 잘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아직 이 신수가 완성형이라고 보기는 네. 어렵고요. 한 판 한 판 두어 나가면서 기사들의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그 오더가 사실 기가 막히게 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보는 입장에서요. 예. 네. 또 감독 입장하고 또 보는 입장은 완전 다른 거니까.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잘 해줬는데 사실 이창호 구단이 좀 한희저구 선수와 만났잖아요. 네, 한희저구 네. 선수죠. 그러니까 이창호 선수는 뭐 앞서 말한 거에 당연한 해당자이기도 한데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한 선수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대표적인 네. 선수 아닙니까? 예. 아마 바둑리그에 참가하는 바둑리거 중에서는 가장 시간이 많이 필요한 선수일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아마 바둑의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를 선수이기도 하고요. 이창호 선수의 바둑도 나중에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대표적인 또 선수이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이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이창호 선수가 상대하는 한희저우 선수 이 다승 23위를 차지를 했고요. 13승 7패 성적을 네. 올렸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활약을 했어도 근데 올해 너무 잘했어요. 네. 사실 중국 베이징 팀은 종원징 선수가 초반에 중반쯤에 약간 부진했었는데 그 자리를 한희저우 선수가 메워줬어요. 종원징 선수는 이제 붙박이 주전 선수예요. 원래 네. 그 베이징 팀에 굉장히 그 붙박이 주전 선수이기도 하고 이 선수들이 호흡이 굉장히 오래 이렇게 맞춰진 선수들이에요. 한 팀에서. 그런데 이제 좀 약간 불안했나 봐요. 팀 선수의 그 어린 선수들을 많이 보강을 해놨는데 네. 올해는 종원징 선수도 나중에 좀 잘했고요. 한희저우 선수는 뭐 너무 잘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민주 선수가 이 베이징 팀에서 본다면 좀 짭짤했어요. 아주 네, 역할을 잘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팀이 우승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이링타오 선수라고 어린 선수가 하나 있어요. 2000년생 선수인데요. 네. 이링타오 선수는 25라운드까지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네. 이링타오 선수가 작년 시즌에는 산둥에 있었을 거예요. 네. 데려왔거든요. 네. 데려와서 한 번도 안 써먹다가 마지막에 26라운드에 네. 우승 결정되고 써먹었죠. 결정되고 싸운 거죠. 그리고 이링타오 선수가 올해 그 1999년 이후 출생 기사들 신예 기사들 대회가 중계에 있었거든요.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그 게시원 옆에 있는 분이 그 위빈 구단입니다. 네. 국가대표 감독인데요. 총감독이죠. 이 위빈 감독이 그 중국 바둑의 전성기를 이끈 감독으로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지금은 감독으로서 거의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예, 워낙 그 중국 바둑을 올려놨기 때문에 네. 대처할 감독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아무도 위빈 구단의 다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예, 이 그 전성기가 끝나지 않는 한에는. 그런데 이제 이 위빈 감독이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 거의 아마 지금 이미 10년을 아마 넘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정확히까지는 오래 하셨죠, 모르겠는데 아마 20년을 할 것 같아요. 네. 최하 20년 할 것 같아요. 예. 이 전에도 몇 분의 감독님이 계셨었죠. 아니, 바로 전 감독은 마샤오춘 구단이에요. 네. 근데 마샤오춘 구단이 사실은 이 중국 그 국가대표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해 놓은 사람인데요. 그 효과는 위빈 구단이 다 보고 있어요. 사실은 좀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네. 예, 표현하면 좀 그런데 사실 고생은 마샤오춘 구단이 진짜 많이 했는데 성적이 나쁘다 보니까 이제 경질됐어요. 예, 경질됐는데 이제 그 빚을 위빈 감독이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상당히 좀 꼼꼼한 스타일인가 봐요. 네. 그 위민 감독은 몸에 나쁜 걸 전혀 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탄산음료 절대 안 마시고 술 안 하고 몸에 좋은 것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계 타이틀도 타지했었고, 그렇죠. 네. 중국에선 자랑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에서 본다면 최우수 지도자를 매년 타야 되는 그런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일상생활이 정말 선수로서 아주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범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또 선수들이 이런 감독에게 좋은 부분을 배우는 것 같은데요. 자, 신진서 8단과 터자식 9단의 대국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2002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자국 리그 성적은 13승 2패, 16승 10패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12연승을 거두었어요. 네. 2년 연속이죠.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신진서 선수 이제 입단하면서 바둑리그 선수로 이제 저도 뽑았었거든요. 뽑아가지고 저희 팀에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니폼을 맞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포스코 팀 유니폼은 양복이에요. 정장인데 네. 저희는 그 맞춤복을 합니다 보통. 맞춤복을 하는데 신진서 선수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확실하면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키가 작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양복을 맞추러 갔더니 그 조카가 따라온 줄 알고 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선수니까 잘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키가 이제 한참 클 나이니까 한 10cm 크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근데 그 1년을 못 가더라고요. 정말 훌쩍 자랐죠. 진짜 빨리 커가지고 그 옷을 한 1년도 못 입었을 거예요. 신진 선수가. 그리고 이제 성적은 그거보다 더 급상승해가지고 네. 양복 입을 일이 많으니까 그 양복은 아마 집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2벌 있어요. 예, 저도 맞춤 양복 포스코 2벌이 있는데 지금은 살짝 안 맞아요. 살짝 끼더라고요. 워낙 다른 이유로 맞춤을 해놔가지고. 네. 자,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변했네요. 예. 지금은 토자시 선수가 약간 편한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변화에 대해서 약간 좀 꾸짖는 것 같아요. 네.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오죠. 여기는 지금 아니면 못 나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키가 부쩍 자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그만큼 바둑 실력도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신진서 선수가 이 세계 무대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신진서 선수는 실력 자체는 이미 다 검증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초인류 선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 나이 때에 이제 세계 대회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냅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우리 나이로 이제 만으로 하면은 이제 18살이 되거든요. 올해가요. 2000년생이니까 그렇죠. 만 18살에 이제 징을 합니다. 이때 성적을 낸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아마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 많은 경험을 또 쌓았어요. 네. 아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바둑의 미래이기 때문에 네. 팬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박수를 좀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신진서 선수는 세계 무대 적응하는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창호 구단이라든지 네. 뭐 이세돌 구단이라든지 딱 나타나자마자 그냥 갑자기 딱 우승하는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익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신진서 선수도 네. 나오는 순간에 우승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무대가 그 선수들의 층이 두텁습니다. 굉장히 두텁고, 그 전성기에 진입한 선수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신진서 8단도 이번 개막식 인터뷰에서 천여우의 구단과의 대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비록 바이링배에서 2번 패했지만 그동안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한 모습을 이번에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은 못 만났지만 네. 내일이죠. 2차전에서는 두 선수의 격돌이 어느 정도는 좀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2차전에서는 주장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오늘 그 스코어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지 않는다면은 거의 네. 뭐 확실하다, 그 카드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더군다나 토자시 선수가 오늘 그 신인 선수하고 또 두기 때문에 2번 연속 두기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네. 느낌에. 네. 막상 나오니까 또 쉽진 않네요. 백이 작게 버릴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뭐 위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양쪽. 여기서 근데 네. 백이 못 들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막상 딱 한눈에 떠오르는 수는 네. 잘 안 보이네요. 일단 나들자가 맞기는 상당히 좀 편했던 것 같은데요. 네. 단수로요. 이렇게 나오니까 뭐 끊을 수는 없잖아요. 예, 당장 끊는 것은 바로 뚫고 나와서 그게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일단은 방향은 위로 호구 같은데요. 백이 양쪽 다 움직여 나가는 것은 무리가 될까요? 양쪽이요. 뭐 호구로 하고 이제 2칸 정도로 나가는 건가요? 네. 네. 조금 얇아지죠. 전체적으로 바둑이. 그거는 일단 기분은 좋네요. 조금 얇아집니다. 네, 기분은 좋네요. 이 얇아지게 되면 나중에 이런데 급소나 여기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백은 좀 두텁게 둘 필요가 있는데요. 좀 작게 버리면 가장 좋겠죠. 이 석점을요. 장구가 많이 길어지네요. 자, 돌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차단을 해갔고요. 토자시 선수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석점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볍게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7 시즌 토자시 선수는 주장전에 2번 출장을 해서 2패를 당했습니다. 2패하고 안 나왔어요. 네. 아니 나올 일이 없는 게 천영훈 선수가 예, 주장상을 받았어요. 주장상. 그거는 네. 이제 주장으로서 제일 잘했다는 상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선수 놔두고 자기가 나올 이유가 없죠. 주장상, 다승상, MVP 다 가져갔어요. 다 했죠. 네. 그게 상금만 해도 상당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상금이 커서 웬만한 대회 우승한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 위안, 7만 위안, 6만 위안이니까 23만 위안이거든요. 23만 위안이요. 예. 천여의 선수가 그 자기네 팀 우승한 상금 말고 그냥 잘해서 받은 상금만 23만 위안을 받았어요. 예. 언뜻 계산이 잘 안 되시죠? 23만 위안이면 얼마 정도 돼요?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네. 정도 됩니다. 4천만 원. 지금 갑조리그 우승 상금이 30만 위안인가요? 그걸 모르겠는데 요번 대회 우승 상금이랑 준우승 상금 합한 것보다 조금 많네요. 많아요. 예, 오히려 많네요. 예. 이번 우승 상금이 15만 위안, 준우승이 7만 위안이니까 22만 위안이거든요. 좀 더 많네요. 이게 진리그 한중 바둑리그 우승팀 대항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이창호 선수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